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4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벨링엄이 중원의 핵심 역할을 맡아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침투 능력이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의 폼 저하와 더불어 호드리고 비니시우스의 부상 공백이 겹치면서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디아즈와 귤러가 대신 출전하며 이들이 공격 전개의 책임을 나누고 있지만 기존 주전 선수들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팀의 공격 패턴이 이전보다 단조로워질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되며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는 뛰어난 체력과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배후 공간을 철저히 관리하며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아센시오와 리디거가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며 견고한 수비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마빙가가 중원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최근 추아메니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은 다시 안정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추아메니는 수비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을 배급하는 데도 능해 레알 마드리드의 전체적인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빠른 속공을 즐겨 사용하는 팀입니다. 특히 솔라와 페레즈가 측면에서 기동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주된 공격 루트입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핵심인 마요랄과 일디림이 동시에 결장하게 되면서 우체와 알바로가 임시로 투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흡은 아직 매끄럽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헤타페의 수비진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축 수비수 제네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알데레테와 두아르테가 수비 중심을 맡고 있지만 두 선수의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아 조직력에서 허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아와 아람바리가 중원에서 수비에 적극 가담하며 대량 실점을 막기 위해 헌신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다양한 공격 옵션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링엄과 추아메니의 조합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것입니다. 비록 공격진의 주축 선수들이 빠져있어 대량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헤타페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공략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에서 2골 차의 깔끔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양상은 다소 조심스러운 공방전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승리와 언더를 예상해봅니다. 리버풀은 최근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스 디아즈와 모하메드 살라가 양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커티스 존스가 중앙에서 균형을 맞추며 창의적인 공격 전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알리스터와 흐라벤베르는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리버풀의 공격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다르윈 누네즈의 기복이 있는 폼은 리버풀에게 약간의 고민거리입니다. 누네즈는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발한 움직임과 압박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비에서는 반 다이크와 코나테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중볼 제공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빠른 발로 뒷공간을 노리는 상대의 역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나테의 속도와 반 다이크의 안정적인 리더십은 리버풀의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복귀하며 빌드업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놀드는 특유의 정교한 패스와 넓은 시야로 팀의 공격 작업에 다차원적인 옵션을 제공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킹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는 리버풀의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3-2-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측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선호하며 잭 그릴리시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 역할을 맡아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이들은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며 중앙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케빈 데 브라이너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그의 패스 한 방이 경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지닙니다. 최전방에서는 엘링 홀란드가 마무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지컬과 위치 선정 능력은 여전히 상대 수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맨시티는 중원에서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로드리와 코바시치의 부재는 중원에서의 수비적 안정감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균도안이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있지만 수비적인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 중원 장악력에서 다소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에서는 후뱅 디아스가 복귀하며 다소 안정감을 찾았지만 중원의 압박이 약해질 경우 수비 라인이 과부하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리버풀이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브라이너와 홀란드를 중심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흔들리며 리버풀의 빠른 공격 전개에 고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맥알리스터와 흐라벤베르흐의 창의적인 움직임은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흔들고 살라와 디아즈가 측면에서의 강점을 살려 공격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리버풀이 한 골 차이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더 큽니다. 경기 결과는 리버풀의 승리와 함께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며 오버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라요 바이카노는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의 핵심은 프루토스와 알바로 가르시아의 측면 플레이로 두 선수는 뛰어난 기술과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비야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득점력 부진과 퇴장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로페즈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하메스가 그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메스가 팀 전술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기용은 전술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메스가 경기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할 경우 은테카가 최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라요의 공격 전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르준과 무민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상대의 공중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느린 발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의 빠른 역습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비 라인이 깊게 내려가게 되면 팀 전체의 압박 강도가 약화되어 빌바오의 공격 기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틀레틱 빌바오는 라요와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빠른 측면 플레이를 통한 속공 전개를 주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니코 윌리엄스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의 측면 돌파력과 속도는 라요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역습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엘프스보리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빌바오는 공수 양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산색과 구루세타의 복귀가 공격 전개의 정교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바오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위협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는 예라이와 비비안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뿐만 아니라 빌드업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프라도스가 결장하면서 빌바오 역시 약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공백은 갈라레타와 에레라가 메울 예정으로 두 선수의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이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라요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빌바오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요는 상대 진영을 깊게 파고들며 찬스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지만 최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족과 중원에서의 전술적 미스매치로 인해 공격이 자주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바오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른 역습으로 라요의 수비 배후를 공략하며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빌바오가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을 바탕으로 승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보다는 빌바오가 수비 중심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라요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역습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바오의 승리와 함께 언더가 유력할 것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이번 경기에서 전형적인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팀은 전방에서 쿠보와 베커의 기술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특히 쿠보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팀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멘데스가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전방의 오야르사발이 최근 부진에 빠져 있다는 점은 소시에다드의 공격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야르사발은 특유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중요한 득점원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시에다드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아게르드와 수벨디아의 조합이 팀의 안정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중볼과 땅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인 수비맨디와 수시치의 왕성한 활동량과 끈질긴 압박은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조직력 덕분에 소시에다드는 상대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알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베티스는 측면에서 압데와 로 셀소의 개인 기량을 활용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압데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로 셀소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귀한 이스코와 포르날스의 경기 감각이 아직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은 베티스의 공격 전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키가 최전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팀의 공격이 자주 끊기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베티스는 점유율을 확보하더라도 효과적인 공격 찬스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나탄과 요렌테가 안정적인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 누적과 중원 미드필더진의 결장 문제로 인해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경기 후반부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베티스에게 잠재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뛰어난 폼을 보이는 선수들이 부재하거나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베티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티스 역시 수비적인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보다는 지루한 경기 흐름 속에서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예상하며 두 팀이 승점 한 점을 나누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